안녕하세요. 화영언어 전문 아이원 언어발달센터 언어재활사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화영 언어가 필요한 아이들의 특징과 화영 언어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화영 언어 중재를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아이에 대해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화영 언어가 필요한 아이들의 특징은 6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영 언어가 약한 아이들은 청지각이 약합니다. 청지각이란 무엇일까요? 듣고 주의를 유지하여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약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자극이 들어오거나 관심 반응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못하거나, 반응을 하더라도 짧고 바로 이탈하거나, 엉뚱하게 반응하거나, 대화 도중 주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영 언어가 이렇게 약한 아이들 중 우리 아이는 짧은 반응에는 대답은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할 경우 긴 자극을 살펴보세요. 자극간 길이에 대한 편차가 큽니다. 긴 자극을 제공했을 때 주의를 유지하지 못해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상호작용에서의 듣기 능력이란 중요하죠. 듣지 못하면 어떨까요? 상호작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아이 청지각 능력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지각 영역이 약합니다. 시지각이란 무엇일까요? 보고 주의를 유지하여 관찰하는 능력, 거기에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의미합니다. 약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야가 좁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보게 되고 전체 상황에서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하는 것만을 보고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합니다. 본 것이 세밀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대화 자체도 단순하겠죠. 화영 언어에서의 시지각의 의미는 고정된 그림이 단순한 관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황관, 동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관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의력이 약합니다. 자, 주의력이란 무엇일까요? 주의력이란 아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함께하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약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짧죠. 관심의 편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의 자극에 대해서 유지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화영 언어에서 필요한 주의력은 상황 그리고 주고받기 유지를 위한 머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조절력이 약합니다. 조절력은 행동, 감정, 말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경우를 볼게요. 행동 통제가 어렵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움직이겠죠. 스스로 몸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어떨까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부정적 감정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조절이 어려우므로 감정이 다스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절하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조절력이 약한 아이들은 자기중심 성향이 큰 편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말, 행동,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화용 언어에서의 조절력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조절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5번째, 관심 영역이 제한적이에요. 관심 영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가 선호하는 부분이겠죠. 자신이 선호하는 게 강함으로 어떤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유지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가 유지되더라도 중간에 선호하는 자극으로 이탈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화용 언어에서 필요한 관심 영역은 공동의 주제, 공동의 상황, 타인에 대한 관심까지를 의미합니다. 6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대화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약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1번에서 5번까지 영역이 총 망라된 모습일 수 있어요. 함께 하여도 주의가 이탈하고 조절을 하지 못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선호하는 관심으로 빠져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의 질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는 대화의 길이, 질,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쳐요. 화용 언어에서 필요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는 아이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대화 상황에서 아이가 의도적으로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 아이는 화용 언어 수업이 들어갔을 때 많은 발전이, 많은 향상이 이루어지겠죠? 자기 상황에 대해 말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아이의 경우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화용 언어의 방향은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6번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화용 언어 수업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화용 언어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들, 그리고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화용 언어의 기초 영역인 말하기, 듣기, 보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반응하기 영역이 필수적으로 다뤄주어야 해요. 자, 3번째는 실제적이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 상황에서 한 아이가 배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아이에게 질문을 하죠. 아이는 적절하게 대답이 가능합니다. 지금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경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너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밥을 먹어야 돼요. 자,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야? 선생님 너무 배고파.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는 내용이 적용이 되면 참 좋겠지만 화용 언어가 약한 아이들의 특징 중 반응은 2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난 배 안 고파요. 2번째, 선생님 장난감 주세요. 아는 내용을 적용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4번째, 상대방이 말과 행동, 감정을 관찰, 모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해요. 그림 상황만을 관찰하고 적용하여 이끌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화용 언어란 실제 대상 간 언어의 사용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질적인 말, 행동, 감정을 관찰하여 그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끌어줘야겠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화형 언어가 필요한 아이들의 특징과 언어의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